테스크포스가 최근 2009년 SBS의 논두렁식의 보도 경위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를 방문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2009년 5월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취지의 SBS 단독 보도가 나왔을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이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명품 시계 논두렁 보도는 국정원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폭로, 의혹으로만 떠돌던 국정원 개입 조작 여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에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이 변호사를 만나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벌어진 논두렁 시계 관련 언론 보도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국정원이 논두렁이란 말을 만들어 언론에 흘린 것이란 기존 주장을 되풀이,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진술 일부가 국정원에 흘러간 경위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미국 출국을 준비 중이란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국정원 TF 활동이 본격화되자 도피성 출국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도피성이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논두렁식의 보도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부대 조사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에 탈북자 단체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팬클럽까지 연루된 정황이 나온 것, 캐면 캘수록 경악할 만한 의혹만 거듭 쌓이는 보수 정권 9년간의 국정원 행보들, 그 의혹의 끝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추적해봅니다. (8월 18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방문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탈북단체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팬클럽까지 가담했다는 내용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원 주간조선 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신 백혜련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처음 오셨죠? 네. 예. 이 인연이 잘 안 닿았던 것 같아요. 예능과 다큐의 중간쯤으로 달려주시면 됩니다. 다큐로 달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조대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조대진 변호사입니다. 조대진이요? 이름을 또 언제 바꿨어요? 예. 자. 정의원님 좀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이요? 네. 예. 이제 그만둘 때가 되니까 뭐. 막 가는 거죠, 그냥. 자, 국정원, 이인규 방문조사 출국 안 했나요, 아직? 아직 출국 안 하신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몇몇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출국했다, 뭐 출국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예. 최근에 방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원 TF에서 논두렁 시계 보도 관련해서 그 사실을 언론에 유출한 당사자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 해명했는데 본인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출국도 해외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검찰 기자단에 이제 그 해명을 했는데 해명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피성 해외를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니었었고, 예.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서 나갈 계획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2015년 인터뷰에서 네. 국정원에서 흘러나온 얘기 같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이번에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 본인의 워딩에서는 논두렁의 시계를 버렸다라고 한 얘기는 그 당시에 중수부 차원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근데 그래요? 다만 당시 수사를 할 때 예. 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영부인께서 받았던 시계를 논란이 불거지니까 버렸다고 하더라. 그래서 논두렁이라는 표현은 자기는 쓰지 않았다는 거죠. 예. 논란이 되니까 버렸다. 논란이 되니까 버렸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의 설명은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주장은 그것을 국정원 측에서 조금 더 가감해서 언론에 전달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갖고 있다. 의심한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호. 국정원하고 그렇게 소통이 안 됐을까요? 그때 당시에? 국정원은 뭐 당시는 검찰을 출입하는 IO들이 한둘이 아니라 여럿이 존재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그런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는 상당히 긴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검찰에서 국정원의 부장검사급
2명 정도 기본적으로 또 파견이 나가 있었고. 그렇죠. 이제 역으로 이제 국정원에 파견 나가는 것도 있지만 예. 검찰이라는 기관을 담당하는 IO들은 상당히 좀 그 경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에이스들 아니에요? 에이스들을 내보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그때 노건평 형이 이제 검찰에 소환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5월 23일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날짜를 계산해봤더니 188일. 그래서 저도 그 기록을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네.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후에 이제 나온 얘기지만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은 이거는 설사 돈거래가 있어도 퇴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조사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니 여기서 덮자.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인기 중수부장이 손 들고 나오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안이 커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이제 어쨌든 언론 보도에서 좀 나왔었는데 중수부장의 논두렁식에 그거는 그때 당시에 팩트로 다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누가 잘못된 사실이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지금 언론에서 당연한 기정사실로 지금 언론에 뿌려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 수사받고 있는 내용들도 언론에 흘려서 언론에 나가면 검찰이 그걸 뒤쫓아가는 형식으로 마녀사냥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그렇죠. 이인규 전 중수부장, 이인규 변호사는 지금 최근에 언론 인터뷰로는 그 한 발언은 국정원이 책임이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그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책임이 없다, 아니면 조금밖에 없다라는 좀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논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우리가 완전히 주범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정말로 정치 공작의 핵심은 국정원이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상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때 관련해서 국정원이 뭐 어떤 정도의 개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내용은 검찰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마 워딩이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찰이 이제 와서 난 억울하니까 국정원 책임이야 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엔 좀 우스운 장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언론 플레이를 하고 언론에 좀 흘렸다고 할지라도 국정원에서 흘렸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동의할까요? 계속 언론 브리핑을 실시간 중계하듯이 했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흘리면 안 되는 거죠. 언론에 흘리면 안 되는데. 피의사실 공표.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공인이기 때문에 조금은 국민이 알 권리상 좀 알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완화되기는 하지만 일단은 알리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릴 수 있는 정권 말기의 대통령, 정권이 끝난 예.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검찰이 그거를 주도적으로 조금 알린 것도 제가 되고요. 조금 알렸던지 많이 알렸던지 그건 다 책임이 있는 것이죠. 김 기자님, 논두렁 얘기는 당시 무척 쇼킹하지 않았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심지어 그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조차도 검찰에 자진 출두해라. 더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게 국민 감정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거거든요.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다는 것보다는 예. 그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희화화됐다라는 거에 대한 자괴감이 아마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욕의 극단으로 몰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준비한 CG 보면서 말씀 나눌까요? 제작진이 CG를 준비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당시에는 검찰 김 기자님이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신 것 같아요. 예. 안 나오셨나요? 예, 말씀하세요. 네. 예, 시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창고에서 꺼내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당시 국정원보다는 그 당시에는 검찰의 검찰이었죠. 힘이 워낙 예. 강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함에 예, 저 있어서 보면서 얘기하시죠. 네네네. 설명해 주시죠. 예, 노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인규 전 중앙수사부장이 그 경향신문 기자와 사석에서 만나서 나눴던 대화인데요. 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 전 예. 대통령은 시계 문제가 불거진 뒤 바깥에 버렸다고 합디다라고 답한 게 전부다. 논두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을 만들어 언론에 흘린 것 하면서 국정원을 겨냥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건을 맡은 것 자체가 내겐 불행이었다. 내 진로도 틀어주고 가족들도 고통에 시달렸다. 나름 본인도 이 사건을 맡으면서 좀 고충이 좀 있었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그 고충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극단의 선택을 하게끔
되는 그 상황, 거기에 대한 그 일말의 책임감 있는 그런 어떤 언행은 좀 있어야 되지 않았었을까 예.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네. 2015년 2월을 지금 제가 저 얘기를 들으면서 상기를 해봤더니 저때 국민들이 세월호 때문에 무척 분노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 감정이 고조로 올라갔다 이제 조금 무마되긴 했지만 세월호 일주기를 앞둔 2달 전에 뭔가 세상이 바뀌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이윤규 변호사, 지금 변호사죠? 중수부장이 당시에 처음 수사할 때는 정말로 어떤 자기 일생일대에 어떤 수사를 기회다. 한다. 이런 생각으로 수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사실이 일어난 거죠.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이런 선택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게 선택이 일어났고 결국 그 결과의 파장이 자신에게도 사실은 밀려온 거죠. 사실은 저기에서 저는 정말로 나중에는 내가 왜 이 사건을 맡았을까 이 생각을 나중에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너무 큰 일이 터졌으니까. 너무 큰 일에 대해서 그 국민적으로 계속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사실은 더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몰고 간 당사자가 사실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진짜 인생 경로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게 계속 꼬리표처럼 붙어 있는 상황이 근데 된 거죠. 덮자고 하는 것을 그때 검찰 내부에 이게 정설이거든요. 이거 퇴임 이후의 일이다. 이게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검찰의 부담이 너무 크다. 여기서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 할 때 이인규 중수부장이 손들었다라고 하는 건 자타가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인규 중수부장의 수사 스타일이 사돈의 팔종까지 털면서 저인망식으로 훑고 들어가는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그때는 검찰이 수사 방식이 특수부는 많이 저런 방식으로 수사실을 수사를 했죠. 이윤규 예. 중수부장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가족을 탈탈 터는. 그렇죠. 박연차 회장의 가족까지 별건 탈탈 터는. 수사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정말 수사해야 될 파트에 대해서 증거가 안 나면 다른 거를 먼저 털어서 이거 덮어줄 테니까 불어라 이런 식의 수사 방식이 사실 많았죠. 백 의원님도 그러셨나요? 저는 그런 수사 안 했습니다.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여기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오셨을 텐데 조대진 변호사님, 억울했다. 돌아가신 분보다 더 억울했을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뭐가 억울합니까? 오늘 이인규 중소장한테 영상 편지 한번 보내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보내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뭐 언론 보도 나오고 이런데 솔직히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죠. 언론에서 이제 본인은 책임이 없고 국정원이 마치 책임이 주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안 좋고요. 그때 칼자루를 쥐고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예. 그 사람이 지금 책임이 없고 내 가족 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다. 이런 건 아주 무례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돌아가서 나중에 저승에서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불 붙은데 기름을 쏟아붓는 형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알겠습니다. 아직 뭐 생각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영상 알겠습니다. 편지 준비됐으니까 네.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게 카메라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짧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네. 하겠습니다. 뭐 조사 열심히 받으셔서 좀 진실을 조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의 기회가 온다면 피하지 말라고 그 얘기도 한번 하시죠. 네. 그것도 의원님 말하면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인규 중수부장이 사실 마음고생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친해요? 이번 개인적으로? 아주 친하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무법인 로펌을 그만두시면서도 그만둔 배경이 이제 자꾸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나오니까 본인이 해명하기를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그만뒀다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 그 사건 때문에 본인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이렇게 변호사로서 활동하는데도 큰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네. 억울할 수 있어요. 저의 질문은 뭐냐면 네네. 아무리 억울한들 돌아가신 분과 그 가족 또 혹은 그 지지자들보다 더 억울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번 물어보시죠. 이제 기회 되면. 연락을 하나에 둘이? 아니요, 안 합니다. 전설 모르나? 대답이 좀
좀 늦게 나오시는데요. 예. 오늘 좀 많이 곤란하신 것 같아요. 저 주간조선 기자입니다. 네. 예. 아니, 오늘 자. 정 의원님이 질문을 예. 아주 곤란한 질문만 하시는 것 예. 같아요. 요즘 이제 제가 좀 훅훅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